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서 부당히 처리하도록 하거나 지위를 남용하게 만든 모든 청탁행위는 다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청탁을 갖다가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편의점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성을 제공해도 사법처리입니다. 성을 제공해도 사법처리고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그렇다라는 거죠. 직무 관련성의 대가성이 없더라도 또는 공직자가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엄격한 공무원 해임 사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누구든 경찰 공무원이 됐든 검사든 판사든 그것이 요구를 실제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 고총 공무원이든 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네네.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매 회계했는데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프트를 한다 할지라도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요구할 필요, 그렇죠. 법에 걸리면 다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라도 이런 것은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유연하게 처리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장관이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냐 그러면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배우자가 금지된 그것을 녹음을 했을 때 나중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렇죠.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법처리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배우자가 금지된 물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즉시 기관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부정 청탁을 할 때 들어주니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 벌금형이라면 장관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요. 검사, 판사에서도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도 부정 청탁을 경찰관이 요구를 한다. 그 즉시 녹취가 되거나 증거가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그러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을 하거나 들어주니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골자료에 의하면 그러네요. 관련 법령을 위반 시 행정징계, 파면, 폐임, 신분상 불이익과 징계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내용은 부정 청탁 금지. 그렇죠. 공무원 자체가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공무원에게 요청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 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엄중한 처벌과 징계.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림을 달라. 그럼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 요구했을 때 5년 후에 내가 그 문제에 엮여서 사법처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림이든 뭐든 관련된 어떤 기술이든 여기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청탁 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법령을 나중에라도 이게 사법처리 대상, 언론에 나면 곧바로 이게 장관이라도 물러나야 됩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거나 직무를 남용하게 하는 모든 청탁행위를 엄격히 금지된. 그래 언론에 제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공무원이 왜 그런 걸 요구를 하죠? 네네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소소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뇌물 요구죄, 형법 129조 수뢰죄가 성립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뇌물을 실제로 주지 않았거나 자기도 사법처리 대상에 주는 대상 사람 여기 요구에 협박에 굴해서 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여기서 그 불법적인 요구인데 만약 식사를 하거나 술자를 대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영란법 잘 생각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업무 관련해서 딱히 식사를 공무원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요구를 해서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뭐 성행위를 제공을 했다.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자신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법 룸살롱이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관이 룸살롱에서 이렇게 룸살롱 단란주점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을 제공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 처벌 받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상대방이 또는 금품을 오고 가거나 수표를 오고 가거나 현금을 오고 갔을 때는 약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 수사를 조서, 그렇죠, 경찰서에 와가지고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뇌물 요구죄의 129조 수뢰죄가 생긴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뇌물을 실제로 주지 않았거나 거절했더라도 요구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 이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 자체가 녹음이 돼 있거나 동영상 처리돼 있다면, 동영상이 있다면 뚜렷한 거죠. 그래서 그 뇌물을 주지 않았어도, 거절했어도 요구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 요구를 하는 그 당사, 그리고 언론에 나면 그 장관도 물러나게 돼 있다. 국무총리도 물러나게 돼 있죠. 언론에서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형사처벌 형법 129조 수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전.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직을 사실상 물러나게 되고 공무원연금도 평생 타먹으시는데 공무원연금도 안 나옵니다. 네. 요구한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림인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내 그림이 매덕에 팔렸다. 그러면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든 뭐든 요구한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되어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어서 장관이라도 물러난다. 이런 것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이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드러나가지고 이제 공개화되었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뇌물을 요구하는 순간 뇌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므로 파면 해임에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넘어서서 이렇게 비의 사실을 적발해서 형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그렇습니다. 네.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인허가 거부 등 직무상을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해서 뇌물을 요구했다면 수뢰죄 외에 공갈죄가 함께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요구에 못 이겨서 돈이나 금품 또는 성을 제공했다면 준 사람 역시 뇌물 공여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요. 요구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객관적인 증거. 내가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의 객관적인 증거를 심의 때문에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그래도 몇 번 만나고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일반 사람은 공무원하고 직무 관련해서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네,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거기서 해당되는 담당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고 통화를 될 것 같으면 되고 또는 불법적인 요구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청청 포털을 통해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서 청청 포털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익명 또는 실명으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수사기관, 경찰청, 검찰청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사법처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서 청청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익명, 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비위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감사실,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나 부처의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레드 휘슬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받는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공여죄, 형량, 뇌물을 이렇게 공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을 했을지라도 약속하면 안 되는 약속, 그것이 녹취가 되거나 이러면 약속,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알겠다라고 이렇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얼마 보내겠습니다. 그걸 요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133조
공무원 주재 중재 및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우지되는 자의 뇌물을 공여 약속 의사 표시 한 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 뇌물 공여죄는 미수범 주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때 적절 협조할 때 양형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뇌물 공여를 서로 주고받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녹취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 녹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